입시를 묻다 피기맘. 전형별로 이제 내신 등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학교장 추천 전형, 일반적인 학종,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변형된 학종 세 가지라고 봤죠. 논술 전형은 오늘 여기서 다루진 않을 텐데 논술 전형은 사실 내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를 해보면 학교장 추천, 일반적인 학종, 일반적 학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서류로 일정 배수 뽑고 뒤에 면접이 있는 전형이고요. 수능 최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종이 변형된 거, 연대는 국제형이라는 변형이 있고요. 고대는 계열적합이라는 변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볼게요. 요게 이제 어디가를 중심으로 대학들이 이제 작년 걸 다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가 들어가 보시면 2021이 아니고 2022라고 해서 이 업데이트가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다 찾아서 2022 뜨면 이제 작년 거. 그렇죠. 바로 이제 작년 선배들 거 이제 발표인데 우선 요게 그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파란색이 서울대고 노란색이 연대고 색깔 없는 게 고대입니다. 세 개를만 딱 비교해 보면 우선 인문대학이 이제 문과 중에도 문학, 철학, 사학 이런 게 모여 있는 데죠. 전통적인 문과, 문사철, 상경계열 빼고 사회과학 빼고입니다. 근데 서울대는 지역균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과별로 모집을 안 해요. 그래서 인문대학이라고 퉁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56명을 뽑는데 오늘 보시면 56명을 선발하고 작년에 경쟁률이 3.5대 1이었고 지원자가 169명이었죠. 1단계 1괄이니까 1단계가 없어요. 모두 다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다 통과인 셈이고 충원이 6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서울대 됐는데 문과에서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지방에 한의대 되고 서울대 돼도 아마 서울대 가는 학생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6명밖에 충원이 없어서 최종 합격된 순위로는 62등까지 이제 선발이 된 거고 이걸 서울대가 50% 컷.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읽는 방법은 총 합격한 62명 중에 50등, 그러니까 딱 중간의 성적, 31등의 성적으로 추정을 해보는데 그 친구 내신이 1.2x, 그러니까 1.2 등급대의 학생이었고 그다음에 70% 컷이 43등에 해당돼요. 62명 중에 43등에 해당되는 학생이 1.3 정도 되니까 그러면 44등부터 63등까지는 1.4 이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30명은 1.1에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범주인지 우리가 판단이 되고 서울대 직윤에 대해서는 서울대가 아까 우리 그 대학 알림이에도 나왔지만 서울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서울대가 이제 입시 결과를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직윤의 경우는 외고, 국제고, 빵명, 영재고 가고 빵명, 역시. 그다음에 이제 자사고가 3.6%고 자공고가 7.1%고 일반고가 87.6%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고나 자공고의 잔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직윤 내면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을 것 같아요. 직윤 내면서 막 자사고 애들이 오면 어떡해.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 안 온다. 어차피 일반고끼리 경쟁인데 내신이 1.2에서 1.3이 50에서 70 정도 사이니까 아마 전교 1등, 2등이잖아요. 이게 지원 자격이 딱 2명이니까. 두 명 뭐 추천받으니까. 충분히 일반고에서 1, 2등인 친구들은 도전해 볼 만하다.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연대 영문과, 연대는 과별 모집을 해서 영문과를 봤는데 연대는 요게 작년에 면접형이 학종이라고 교과 전형에다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대만 안타깝지만 재작년 학종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발표가 비슷해요. 안 한 관계로. 근데 이제 요게 가장 비슷하다. 그 학교장 추천 전형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 거 연대 면접형을 보면 다른 학종과 이때는 복수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학교장 추천도 하나 내고 그냥 일반 학종, 활동 우수도 낼 수 있었어. 연대 한 2장 정도 같이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도 있었냐면 외고 1등이 여기도 내고 학종도 내고 이게 가능했던 거죠. 같은 연대인데, 연대 학종인데. 그렇죠. 둘 다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가능합니다. 올해 현재는 불가능해서 어쨌든 이걸 해보면 연대
면접형으로 영문과가 네. 수능 최저 없었고요. 네. 6명을 뽑는데 8.75대 1. 네. 그래서 53명이 냈고 네. 3배수가 1차를 통과해요. 네. 그러면 이제 18명 통과한 건데 충원이 6명이었으니 실제로는 12명 12등까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애가 6명 있는 거죠. 네. 1차 통과한 애 중에 떨어진 학생은 네. 6명이 있었고 그럼 여기 충원이 6명 나온 건 대부분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대가 됐겠죠. 예. 왜냐면 연대 면접형을 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야? 서울대 직윤 냈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복 지원이 많으니까 네. 어쨌든 그랬을 때 6등의 성적이 1.3이고 네. 8등의 성적이 1.4로 추정이 된다. 뭐 당연한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연대는 이때는 인원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는 1, 2등만 내지만 네, 연대는 추천받는 게. 그렇지. 연대는 3, 4등도 낼 수 있는 네.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약간 서울대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 중문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근데 고대 중문과랑 이 인문대랑 비교하는 네. 겁니다. 네. 근데 고대는 학교장 추천이었고 명확하게 4%까지 추천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200명인 학교에서는 8등까지 요걸 낼 수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되고 네. 근데 여기는 수능 최저가 3합 5로 붙어 있어서 네. 상당히 센 편인 네. 거죠. 그리고 16명 뽑았는데 4.6대 1이고 75명이 지원을 한 셈이에요. 네. 근데 여기도 이제 교과 전형이니까 단계가 없어. 네. 일괄로 75명이 통과를 해서 네. 충원은 고작 4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가 맞춘 비율이 이거는 이제 고대는 공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57.2%야. 그러니까 75명 중에 43명만 수능 최저를 넘긴 거고 추가 합격하고 모집 인원 합하면 20등까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 넘긴 네. 43명의 후보 중에 20등까지가 합격인데 네. 그 중에 10등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성적은 고대는 발표하지 않았고 네. 네. 70%만 발표를 네. 했어요. 네. 그게 14등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성적인데 그게 약 1.8등급대.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대 연대에 비해서는 네. 등급이 확 올라가죠. 수능 최저가 높아서 꽤 영향이 네. 큰 겁니다. 네. 그리고 고대가 또 독자적으로 뭘 발표했냐면 70%이라는 그러니까 퍼센타일? 예, 100분 위수라고 하는 네. 개념인데 네. 이 고대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네. 여기 1.8은 네. 어떤 성적이냐면 저의 추정이긴 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총점으로 14등 학생의 그냥 성적을 공개한 거고 학종 총점으로. 그렇지. 내신 총점이 아니니까 어차피. 네. 예. 그리고 요거는 합격한 20명을 네. 그냥 내신 순서로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중에 14등 성적을 공개해요. 네. 그 둘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 또 고대도 뭘 발표했냐면 특목고 비율 1.1%다. 예, 예. 그러니까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특목고는 1.1%. 그리고 자사고가 네. 2.9%, 네. 나머지 95.9%는 그냥 일반고나 자공고다. 그러니까 서울대보다도 네. 더 압도적으로 야. 일반고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네. 학교장 추천을 낼 때는 선생님 자사고 애들이 오면 어떡해요? 영재고, 과고, 뭐 특목고 오면 외고 오면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일부 제가 컨설턴트나 설명회 이렇게 가보면 이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도 특목 자사고가 노릴 수 있고 이 서울대 연고대는 은연중에 거기에도 고교 등급제를 할지도 모른다라고 굉장히 그 공포감을 조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대학들이 밝히고 있어요. 요거 보면 진짜 교장쌤 추천을 받아서 가는 스카이는 일반고가 압도적이네요. 일반고. 그다음에 자공고도 사실은 말이 자율형이지 그냥 일반고랑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냥 일반고끼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대 중문과에서 1.8이 붙었다는 건 일반고 1.8인 겁니다. 너무 쫄 거 없다.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이과도 한번 볼까요? 일단 문과에서 경영학과 한번 더 볼게요. 서울대 경영이 지역균형에서 역시 세계 3등급으로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낮춰졌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낮췄죠. 원래는 세계 2등급으로 꽤 높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27명을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2.5대 2밖에 안 돼요. 꼴랑 68명이 지원해서 최종 합은 추합이 없죠. 당연히. 서울대 경영 붙고 딴 데 갈 리는 없죠. 그래서 그냥 27명이 붙었는데 그중에 14등의 추정 성적이 1.2고 27등 중에 19등의 추정 성적이 1.2등급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어느 일반고든 전교 1등 중에 이제 누가 가냐 이 경쟁이 있죠. 그래서 솔직히 면접의 변별력이나 또는 일반고 1등끼리의 서류 경쟁력은 경영학과에서는 굉장히 발휘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대 보니까 연대 경영은 면접형 재작년 거 역시 34명인데 7.79대 1입니다. 265명이 냈죠. 이게 PD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대는 꼴랑 68명 냈는데 그러니까요. 연대는 왜 이렇게 낼까요? 그러니까 이거 수능 최저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근데 너무 많이 냈는데. 뭐 연대를 알로 보는 거 아닐까? 애들이 연대를 알로 보는 게 아닐까? 서울대 경영 내면서는 쫄고 연대 경영은 제가 보기에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럼 연경도 엄청나잖아요, 사실. 이 경쟁률의 차이가.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서울대에 대해서 과잉 공포, 그다음에 자체 검열 이런 게 있는 거죠. 약간 그런 게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265명이 냈고 1단계 3배수니까 이제 102명만 딱 걸러지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충원이 28명입니다. 그럼 이 28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 서울대 갔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선에서 1차 통과하고 나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62등까지 된 거니까. 실제로 떨어진 학생은 40명 정도 있는 셈이고 최종 합격한 62명의 학생 중에 31등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내신은 1.5고요. 그 다음이 43등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1.8이야. 자, 여기 서류가 이때는 서류가 학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때까지만 해도 그 일부 그 아까 공포감을 조장하는 일부 컨설턴트들이 연대는 그래도 학교도 보고 서류 세게 본다 이렇게 주장했던 게 요때까지는 약간 일리가 있었던 거죠. 재작년까지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내신백이 아니었으니까 서류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우리 업계의 전문 용어로 야료가 있어 보여.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올해는 다른가요? 올해는 확실히 내신 100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게 쭉 땡겨질 공개되는. 그래서 아마 연대가 공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괜히 1.8이 내볼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그래서 요거는 다르게 해석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 경영은 역시 이거는 교과 위주입니다. 물론 서류하고 있긴 했으나 연대보다는 확실히 덜한 교과 위주인데 여기 122명을 모집했어요. 많이 뽑았죠. 4대1 경쟁률 503명이 냈고 여기 500명은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많이 뽑았거든. 그리고 이제 일괄합산이어서 503명이 모두 다 면접을 볼 기회가 있었고요. 90명이 충원이 됐어요. 무지하게 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되네, 연대 되네 다 빠지고 그럼 실제로 붙은 수능 최저 여기 맞춘 인원이 346명이니까 503명 중에 한 150명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춘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중에서 애들이 최종 합은 90명 추가해서 212등까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12명 중에 106등의 성적은 공개가 안 돼 있고 148등으로 추정되는 70% 컷은 공개가 돼 있는데 1.6x이고 내신으로만 줄 세우면 1.58 정도 된다. 이게 이제 고대가 발표한 사항이고 역시 아까 여기 합격 비율에서 나타나지만 영재 과고 뭐 외고 특목고는 1%대고 자사고도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도 일반고 학생들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과 잠깐 볼게요. 자, 이과에서 기계공학을 보겠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 직유는 역시 뭐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고요. 29명 뽑았는데 역시 2대1밖에 안 돼요. 경쟁률 되게 낮죠. 64명이 지원해서
면접까지 64명이 간 거고 충원은 3명 있었습니다. 이 3명은 당연히 의대로 빠졌겠죠. 그래서 32등까지 합격인데 그중에 16등으로 추정된 학생의 성적은 1.3. 네. 일반고 1.3이니까 네. 좀 센 학교가 2등, 뭐 그다음에 그러네요. 대부분의 학교는 뭐 한 3등, 4등 네. 뭐 이런 정도 선이고 1.4 정도 되니까 네. 당연히 이과에서 1, 2등 한 친구들이 낼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쫄 필요 없다. 또 그 전교 1등 중에서 서울대 의대 가겠어요 뭐 이러면은 또 추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2등은 뭐 당당하게 내봐도 그럴 될 수 정도의 있겠네요. 성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질 경쟁률도 낮다고 봐야 된다. 둘 중 하나는 돼요. 괜히 이거 내면서 오 선생님 강남에 막 자사고 애들 오면 어떻게 안 갑니다. 여기 이걸로 안 가요. 그다음에 이제 연대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재작년 면접형인데 7명 뽑았고요. 역시 7대1입니다. 53명이 냈고 3배속 뽑아서 21명 1차 통과고 추합이 6명이니까 13등까지 된 거예요. 8명 빼고 다 합격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7등의 성적이 1.1, 9등의 성적이 1.2.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영재고하고 당연히 없는 거죠. 과거에가 있었으면 이게 나올 리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고대 역시 마찬가지로 41명 모집에 6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248명이 낸 거고요. 추가 합격, 충원이 39명 발생했고요. 수능 맞춘 인원은 142명입니다. 그러니까 240명 냈는데 100명 정도가 최저를 못 맞춘 거고 최종적으로 붙은 학생은 80등까지가 붙었는데 그중에 40등의 성적 공개 안 돼 있고 56등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성적은 1.7. 역시 수능 최저가 작용한 게 있는 것 같고. 저 1.7이 소장님 일반고일까요? 일반고죠. 고대는 아까 여기 95.9가 일반고. 야. 고대 추천 전형은 고대가 명확히 밝혀놨듯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공고 2.9에 일반고가 95.9니까 둘 합하면 여기 자사고 2.9 빼고 나면 자공고 일반고가 96%잖아요. 이거 당연히 일반고라고 봐야 됩니다. 단 수능 최저를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신 순으로 세운 70%타일이라는 데이터, 100분위 수로 보면은 그 56등에 해당되는 학생이 1.59 등급. 비교과가 약간 영향을 준 게 눈에 보이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교과 전형의 성적 비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특징적으로 보면 서울대는 경쟁률이 무지 낮다. 왜? 학교당 2명밖에 안 되니까. 고대는 5%까지니까 서울대보다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이 뭐 많으면 5배.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서울대 경쟁률이 낮은 거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막 센 학교, 자사고, 뭐 특목고 이런 애들이 여기 절대 안 온다. 완전 일반고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강남 애들 잘 알잖아요. 강남에 있는 뭐 경기고 전교 1등이 고대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이공계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면접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붙으면 체포돼서 가야 되는 거야. 수능으로는 서울대나 의대를 가고도 남는 애가 여기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수능이 아주 센 일반고 당연히 안 온다. 붙을까 봐. 고대만 그런 거죠. 서울대는 면접이 있으니까 1차 되고 포기할 수도 있어. 근데 고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고대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고 학생들 내신 좋은 친구들이 쫄만한 학교의 소위 아주 입시가 강한 학교에 전교권 내신에 있는 친구들은 고대 웬만한 과에 지원하지는 않는다. 단 문과, 경영, 경제 이런 데는 낼 수 있겠죠. 어차피 문과는 거의 가는 게 최고니까. 근데 이과는 확실히 판이하게 접근해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교과 전형에서 내신을 읽는 방법, 대학들이 어디가 발표하잖아요. 그럼 보통 이렇게 발표합니다. 자, 50%, 70%야. 그러면 이제 50% 정도면 뭐예요? 안전하다 판단해도 되는 거죠. 70이면 약간 불안하긴 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30이면 뭐 100% 된다. 뭐 거의 99다. 이렇게 봐도 네. 되겠죠. 네. 다른 조건이 없을 때, 수능 네. 최저도 없고 뭐 네. 없다고 치면은. 네. 그러면 이제 10에서 100%까지 이렇게 네. 늘어보면은 네. 이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학들이 발표하는 50%는 네. 뭐까지 포함이 반드시 돼 있다? 충원 합격까지 포함돼 있다. 그리고 충원은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시에서 원서를 6장을 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간혹 엄마들이 이런 걸 물어봐요. 선생님, 연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최초 합격은 안 된, 최초 합격은 그 학교를 안 다니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그거까지 고려할 네.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해석할 때 네. 명심해야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95% 이상이 일반고였어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일부 있다 그러면 거의 내신이 이 정도 선이겠죠. 아, 가장 끄트머리. 저 빨간색. 네, 빨간색 네. 라인에 있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제2과가 여기가 1.5고 여기가 2.0이야. 네. 그럼 한 2점 완전 후반대 정도가 여기 오면은 자사고 정도. 자사고 비율이 서울대 1%, 고대가 3%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쫄거나 할 필요 네. 없다. 네. 어차피 여기 다 90%까지는 그냥 일반고끼리 네. 경쟁이다. 네. 이해가 되시죠? 추천받는 전형에서 그거 꼭 명심해야 네. 됩니다. 네. 특히 서울대, 연고대 올해 추천은 연대도 완전히 교과 100으로 1단계를 하기 때문에 네. 다른 요소가 없어요. 오. 그러니까 그 자사고나 특목고 비율은 거의 1% 언더다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하고 도전하셔도 됩니다. 네.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자, 이번에는 학종입니다. 학종 3개를 한번 내신 성적을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추천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다 낼 수 학종. 있는? 네. 아까 일반적 학종은 뭐라 그랬죠? 서류 평가 100으로 뽑고 일정 배수를 그리고 면접을 보는 면접을 보는. 그리고 나중에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는 학교마다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는 요거를 중문과부터 볼게요. 파란색 서울대. 서울대는 이거를 일반 전형이라 부릅니다. 일반 여기 전형. 학종인 거고 수능 최저 없고요. 네. 12명을 뽑았는데 경쟁률이 4.9대 1이야. 그러니까 아까 지균보다는 2배나 3배쯤 경쟁률이 높아요. 늘어나는 네. 거고요. 예. 요건 인원 제한이 없거든. 그리고 그러면은 59명이 지원을 한 셈이고 1단계에서 2배수가 통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24명이 통과하니까 실제로 지원자 중에서는 한 3분의 1이 조금 넘게 통과한 거고요. 예. 충원은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래서 최종 12명의 합격생 중에 6등에 해당되는 아이의 내신은 2.3 정도라고 서울대가 발표를 했고 8등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성적이 2.4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요까지는 네. 2.3 정도면 여기에 외고 학생이 일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건 저기 일반고만으로는 힘든. 이제 약간 이제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같이 서울권 메이저 외고가 아니고 예. 지방의 외고들 중에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전공한 친구들이 지원했을 수 있죠. 그러면 2.3 정도면 그런 외고의 탑 클래스라고 봐도 탑이라고 봐야죠. 아, 매우 내신 성적이 좋은. 좋은 그러니까 외고 중에서도 꽤 좋은 성적의 네. 학생들이 네. 지원을 한 거고 네. 일반고는 아마 1등급 때. 근데 일반고에서 중국어과 낼 때 겁이 나겠죠. 네. 중국어를 해본 적이 없어. 네. 전공 적합성도 떨어져. 외고 애들도 겁나. 네. 그리고 실제 아까 여기 외고 비율이 네. 서울대가 15.6%입니다. 일반 전형, 네. 학종의 경우는. 네. 근데 더군다나 무슨 과로 몰릴 확률이 높아요? 어학으로. 그래서 여기는 외고가 충분히 개입을 했을 수 있다라고 어학에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서울대가 아까 지균에서는 특목고 비율이 빵빵이었는데 일반 전형에서는 외고 국제고 비율이 15.6%로 꽤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평균이 아까 10%였잖아. 맨 네. 처음에 우리 대학 알림에 보여드렸던 네. 평균이 10%인데 네. 그러면 외고 애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서울대가 전형이 3개밖에 없잖아요. 지균, 그다음에 수시 일반, 정신대. 네. 지균은 못 가니까. 그럼 이제 요 학종하고 그다음에 정시로 가는 거라고 네.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영재고 과고가 이과에서 비율이 약 25% 정도 되고 자사고 비율도 좀 올라가죠. 16%고 자공고 일반고 그래도 역시 네. 73%를 어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학종의 경우도 네. 나는 일반고라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15, 뭐 72.4, 뭐 요 비율이 중문과 비율은 아니죠. 전체. 네. 서울대 전체. 서울대 학종 전체. 그러면 중문과 같은 경우는 외고 국제고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 과에 대한 네. 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네. 12명 중에 많으면 7, 8명까지도 외고 애들이 됐을 수 있다. 과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저렇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중국어과는 한 거의 7, 8명까지도 외고일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연대 활동 우수, 이건 작년 겁니다. 이거는 공개가 돼서 연대 활동 우수의 경우 중국어과 또 13명 모집했어요. 모집 인원은 비슷합니다. 근데 경쟁률이 7.3이야. 그러니까 또 역시 뭐예요? 연대를 만만하게 봤어요. 서울대는 안 내는데 연대는 다 내는 거야. 아니 근데 학생 수도 적은데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뭐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대해서 알아서 기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저는 솔직히 약간 불만입니다. 뭐 내면 되지 왜 안 낼까? 그럼 이제 연대는 왜 이렇게 많이 내는 거야? 쫄려면 다 쫄아야지. 뭐 뽑는 인원도 똑같은데. 어쨌든 95명이나 냈고요. 연대는 1차에서 문과는 2.5배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33명이 통과한 거고 11명이 충원이 일어납니다. 그럼 실제로는 24등까지가 최종 합격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저는 모집 인원이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서울대보다 모집 인원이 2배인 거야. 그걸 노리고 냈다. 그러면 현명한 건데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4명 중에 12등에 해당되는 성적이 2.3. 서울대랑 같죠? 17등에 해당되는 게 2.4점. 묘하게 서울대랑 똑같은 성적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외고 중국어 전공자들이 결합이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24명 중에 외고 학생들이 꽤 상당수 많을 거로 추정이 된다. 자, 이제 고대를 비교해 볼게요. 고대 중국어 학업 우수 전형, 역시 학종입니다. 수능 최저 사합 7이 붙어 있어요. 16명 뽑는데 여긴 또 11.88. 엄청 냈어요. 진짜 고대 제일 만만한 거죠. 무려 190명이 지원을 했고. 근데 1단계에서 5배수를 뽑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80명이 1차 통과를 한 겁니다. 190명 중에 반이 조금 모자라죠. 80명이 통과를 했고, 충원은 4명밖에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1차 통과한 80명 중에 수능 최저 넘긴 건 37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 버리고 37명 중에 17명 떨어지고 20등까지 되는 거야. 그 중에 10등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내신이 3.4로 보이고 14등이 4.0으로 보여. 그러니까 여기도 외고가 당연히 개입을 했겠고 외고 애들 중에 2등급 때는 얼추 서울대 연대를 강셈이고 3등급 때 선수들이 고대의 후반부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면 되고 이게 일반고 3등급, 4등급이 갔을 수는 없다. 뭐 이제 만약에 있다 그러면 중국에서 한 진짜 6, 7년 살다가 와서 다른 과목은 좀 부실하지만 뭐 어학이나 이런 거 좀 확실히 잘하고 중국어에 대한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내신이 나빠서 난 중문과 3등급인데 내볼까요?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3, 4면. 그리고 이제 고대만 유일하게 제공하는 70%일 내신 순서로 줄 세웠을 때 14등은 3.83등급이다. 3.83. 당연히 외고생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대가 발표했죠. 고대의 학종, 고대의 학종, 일반 학종의 경우, 학업 우수 전형의 경우 외고 국제고 학생 비율은 22.7%다. 이과에 이제 합해서예요. 영재고 과고 비율은 되게 작아요. 1.6밖에 안 됩니다. 외고는 23%에 가깝고 왜 영재고 과고는 이렇게 적을까요? 수능? 빙고! 과거 애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니까. 무시무시하군요. 못 맞추니까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그럼 이제 고대를 해석할 때 우리는 고대 학종의 경우는 문과는 외고 애들이 거의 20% 이상 장악하고 온다. 근데 어학 쪽에 몰릴 확률이 높다. 근데 이과는 과거 애들은 없다고 쳐도 된다. 수능 최저 때문에. 그래서 괜히 이과 애들이 쫄면 이제 과거 때문에 못 가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가 한 26%, 일반고가 50%. 네. 여전히 일반고 자공고가 반 이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럼 여기가 50% 컷이 3.4야. 네. 그럼 일반고는 특히 이 네. 어학 계열을 가려면 1등급 때에 가까워야 된다. 2등급 초반이거나 그 정도라 여야지. 요게 좀, 해석을 잘해야겠네요. 안전하지 않을까. 예. 그런 고민을 해보실 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인기 있는 경제학과를 한번 경제. 볼게요. 네. 서울대 경제는 네. 64명을 뽑았는데 일반 전형에서 3.74대 1. 경쟁률 또 무진하게 낮죠. 자체가 없냐. 겸손한 서울대. 239명이 지원을 한 셈이고 2배수니까 128명 1차 통과고 네. 충원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64명이 최종 합격인데 네. 그중에 32등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1.8등급, 45등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2.1등급입니다. 네. 그럼 여기는 예. 중국어보다 낮잖아요. 네. 내신이. 예. 그 외고의 간섭이 훨씬 적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외고 중에도 네. 뭐 대원외고 뭐 정말 최상이나 네. 한영외고 최상이 뭐 서울의 메이저 의대 최상위 정도가 개입을 했지 네. 다른 애가 껴들 틈은 없다. 아. 그다음에 또 하나 자사고 비율도 평균보다는 여기가 높을 가능성이 네. 약간 있죠. 네. 근데 자사고 친구들도 문과 학생이면 내신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이과랑 경쟁하는 체제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학군 지역이라고 부르는 강남권 네. 뭐 이런 지역도 이과에 밀려서 밀리는 게 아니고 이과하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 네. 국어는 문과가 잘했고 예. 수학은 이과가 잘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 등급이 낮아졌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저기 이 경제학과의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보이는 2.0, 네. 경제니까 이거네요. 예. 1.9, 2.4는 네. 외고는 이거 요 2등급 후반부 쪽에서 일부 개입을 했을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명문 일반고, 명문 자공고들의 최상위권이 문이과 통합에 따라 등급이 낮아지면서 저 정도 모양새를 보였을 수 있다. 단대보고 문과 1등이 1.8이 나올까요? 안 나올 수도 있죠. 안 나올 수도 뭐 있고. 2등급이 어쨌든 문과 최상위는 맞는데 네. 일반고에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경쟁을 해서 네. 그 중문과하고 네. 확실히 모양새는 좀 다르다라고 다르네요. 해석을 네.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대 경제학과 보니까 활동 네. 우수 전형 50명 뽑았는데 여긴 또 연대는 만만한 거죠. 357명이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 역시 2.5배수 뽑아서 120명 통과하고 충원이 40명. 네. 그러니까 90등까지 된 거죠.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가 알고 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45등으로 추정된 학생 1.7이고요. 63등 추정이 1.9야. 네. 그러면 연대 경제학부는 외고 간섭과 개입이 서울대보다 약간 적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일반고 중에도 이제 소위 명문고라고 네. 지칭하는 문이과 경쟁이 치열해서 문과 학생의 내신 평균 등급이 약간 하락하는 네. 경향을 보이는 학교 친구들이 많이 요 성적 형성에 개입을 했다라고 네. 추정이 되고 네. 이제 순수 일반고의 내신 1점 초반인 네. 학생들은 여기가 아니고 뭘로 냈겠어요. 아까 봤던 학교장 추천 예. 그런 전형으로 갔기 때문에 솔직히 1.0에서 1.5 사이의 학생이 여기로 온 경우는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일반고도 1.5에서 2.0 사이에 형성이 되고 네. 학군 지역이나 자사고는 1점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 외고는 2등급 중후반 정도에서 일부가 결합. 이렇게 이제 네. 네. 교집합들을 형성해서 네. 합격 내신의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네. 고대입니다. 네. 역시 학업 우수야. 역시 고대도 일반고에서 내신이 1.0에서 1.5 사이 있는 친구들은 이 전형이 아니고 학교장 추천, 고교 추천으로 냈겠죠. 학교 네. 추천으로. 그럼 여기도 보면은 45등에 해당되는 네. 90명 중에 1.9에서 2.4 정도를 네. 하고 있고 네. 이게 내신만으로 줄 세우면 네. 90등 중에 63등이 2.26이라고 2.26. 이건 고대가 표명을 했으니 네. 그러면 2.26보다 내신이
낮은 친구들, 예. 2.5, 2.7 요런 친구들은 이제 외고라든가 그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 센 자사고, 네. 그다음에 학군 지역 학생들이 이제 2등급 초반, 네. 순수 일반고 학생들이 1.1등급 후반 요런 틀에서 아마 합격생을 배출하는 구조가 되지 않았을까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이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화학과를 한번 볼까요? 네. 화학과, 서울대 화학과는 서울대 화학과가 22명 뽑았는데 4.5대 1이에요. 99명이 지원을 했고 1차에서 42명, 2배수니까. 그리고 충원이 2명 있었죠. 이 2명은 당연히 의대를 갔겠고. 그래서 24등까지 합격인데 12등으로 추정된 학생이 2.3이고 17등으로 추정된 학생이 2.5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서울대는 아까 연대 고대와 달리 영재고나 과고 학생들이 매우 지원자가 높죠. 그래서 고대와는 다르게 서울대 화학과는 요 내신 2등급 때나 이 뒤 후반, 2.5 후반은 과고 학생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영재고는 여기 데이터로 안 잡힙니다. 왜냐하면 등급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재고 학생이 과거보다 조금 더 많이 됐을 거니까 실제로는 저거를 24명의 데이터라고 보면 안 된다. 영재고 학생들 뭐 10명 같다 그러면 그거 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고 학생들이 3등급 때 애들이 일부 결합해서 붙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영재 학교 학생들은 어디가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신이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게 걔네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A뿔 4.2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걔네 거를 발라내고 남는 친구니까 실제로 화학과는 영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기도 하고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24명이 뽑혔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8명에서 10명은 영재고 학생이 됐을 거다. 그럼 실제로는 한 12명에서 15명 정도의 데이터인 거죠, 저게. 그 중에 또 과고생이 있는 거야. 그럼 과고생이 한 3.5등급에서 4등급 사이가 3명 정도 붙어버리면 평균 등급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 일반고의 경우는 거의 1등급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과고 학생들이 한 3, 4명 붙어 있고 나머지는 저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재고 학생으로 구성된 게 화학과다. 서울대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연대는 영재고가 별로 없으니 많지 않으니 10명 뽑는데 또 106명이 냈고요. 이번엔 또 서울대랑 비슷하게 냈네요. 뽑는 인원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냈어. 근데 연대는 1단계를 4배수나 뽑아요. 문과는 2.5배수였는데 그래서 이제 통과를 시켜놓고 나면 40명이 1차 통과를 한 거고요. 충원이 22명이 발생해서 40명 중에 8명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연대는 이렇게 노려볼 만한 거죠. 1차 통과 40명 중에 32등까지 됐고 8명만 떨어졌다. 그래서 그 8등으로 추정된 학생의 내신은 3.9고 22등으로 추정된 학생은 4.1이야. 그러면 여기 3이 넘었다. 몽땅 과거라고 봐야 되겠죠. 연대는 이때만 해도 최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생이 이걸 지원할 수 있었어. 근데 올해부턴 최저가 생겼어. 그래서 과거가 1로 오는데 약간 제약이 생기긴 한 거죠. 3.9, 4.1이 이제 일반고 내신은 아닐 것이다. 불가능합니다. 연대화학에서. 그래서 여기의 경우는 요 구성으로 보면은 3 넘는 친구들은 과고일 가능성이 높고요. 안 그러면 이제 외대부고, 상상고, 하나고 이런 데처럼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 일부 있을 거로 보이고 3.9면은 과고에서 어느 정도 꽤 잘한 거죠. 꽤 잘한 학생. 전교 뭐 한 10등권 되는 정도 성적입니다. 상산 같은 전국형 자사고에서 에서도 뭐 한 40등 안쪽 드는 꽤 좋은 친구고 솔직히 상상고나 외대부고에서 내신이 3등급 되면 연대를 내긴 했으나 대부분 서울대에서 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2등급대가 연대를 내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연대를 안 가는 거야. 서울대 붙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고 강남에서 1등급대가 연대를 냈어. 그러면 내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연대를 안 다녀. 여기 추가 합격된
22명에 네. 낄 확률이 높죠. 아. 서울대나 의대로 빠져나갈 네,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고대 볼게요. 고대 학업부 수형은 여기 4합 8이에요. 수능 최저가 4합 8. 그러니까 이과 중에 제일 높은 겁니다. 네. 의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네. 4합 8인데 14명 뽑았는데 12대 1이야. 네. 근데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타당하다. 왜? 5배수 뽑거든. 그러니까 169명이 내가지고 70명이 1차 통과한 거고요. 올해부터는 이게 6배수로 늘어나니까 고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내봐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10명이 충원됐으니 네. 실제로는 38명까지 합격인 네. 셈인 네. 거고 수능 최저를 넘긴 아이가 38명. 네. 죄송합니다. 예, 넘긴 학생이 네, 38명. 1차 통과 70명 중에 네. 수능 최저 넘긴 게 38명밖에 안 돼요. 그럼 38명 중에 24등까지 된 거니까 예. 14명이 떨어진 건데 네. 이 합격한 24명 중에 12등으로 추정된 학생은 1.99, 17등으로 추정된 학생은 2.4점. 자, 그러면 고대는 확실히 아까 서울대나 연대랑 모두가 다르죠. 네. 누가 없어. 과거는 거의 없는 거야. 수능 최저가 네. 들어갔기 때문에. 과거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고대가 얘기했잖아, 여기. 고대 학종에서 일반 학종. 영재학교, 영재과고는 1.6%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다 뭐야? 외고도 없죠, 당연히. 네. 이과니까. 예. 다 일반고죠. 일반고. 일반고나 자사, 일부 자사. 일부 자사. 자사가 여기 26%니까. 근데 어떤 자사일까요? 1.9. 저기는 제가 보기에 메이저 자사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 외대부고에서 네. 이과인데 내신이 2.4등급이야. 네. 그러면 웬만한 의대를 가고도 남습니다. 전교 5등 내외의 성적이야. 예. 그 고대 화학과의 원서를 낼 리가 없죠. 상상고 마찬가지야. 네. 민사고 마찬가지고 하나고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조기 자사고라고 네. 분류되는 데는 예. 그런 메이저 자사는 아니고 이제 소위 광역 자사라고 광역 불리는 자사. 네. 그런 그것도 이제 뭐 휘문도 아니고 중동도 아니고 세화도 아니고 강남권에 있는 센 자사도 아니야. 부산에 있는 해운대고 이런 데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지역에 있는 네. 일반고와 큰 격차가 나지 않는 네. 그런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고대는 이렇게 또 다르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신으로만 줄 세웠을 때 네. 70%일이 네. 2.43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요까지가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의 학종의 내신 성적을 비교하면서 그 구성이 어떻게 될지를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네. 반영해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고대가 되게 유의미합니다. 네. 문과에서 외고가 전체로 22니까 네. 문과 내에서는 거의 40%라고 봐야 되겠죠. 네. 2배로 봐야 돼. 이과는 네. 없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문과에서 그러네요. 외고 학생의 비율은 거의 40% 정도 된다. 네. 그리고 그게 주로 어디로 몰린다? 어학 쪽에 상당수 몰려 어학 쪽에 더 있고 크게, 네. 그런 거 염두해 둬야 돼요. 고려대학교 네, 고대. 학종. 네. 그리고 이과에서 영재 과고는 거의 없다. 네.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된 학종입니다. 그게 이제 연대는 딱 이거 국제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 학부, 융합 사회과학부, 융합 과학공학부. 근데 요거는 냄새가 좀 나죠. 네. 학과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외고나 뭐 이런 학생들을 뽑기 위한 또 영재. 아니 그것도 확실히 있는데 네네. 저기는 송도 캠퍼스, 국제 네.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입학부터 졸업까지 송도 캠퍼스에서 하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국제 전형인데 학생들이? 옛날 초기에는 이걸 송도캠이라고 구분했는데 요즘 안 해요. 그냥 본교라고 통칭해서 네.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대의 아시아 학부, 그러면 이제 국제형 이거죠. 학종에서는 안 뽑고 네. 국제형으로만 뽑습니다. 네. 수능 최저 없고요. 작년에 없었어요. 네. 20명 뽑았는데 경쟁률이 5.4대 1이고 지원자가 108명인 셈인데 네. 2.5배에서 1차 통과해서 50명 통과이고 6명이 충원이에요. 그러면 26명이 최종 합격인데 네. 13등으로 추정된 학생 3.5, 예. 18등으로 추정된 학생이 3.9점. 그러면 이제 요 내신은 어떤 학교 아이들로 구성이 돼 있을까요? 그냥 보통 일반고는 아닐 것 같고. 일단 외고 많을 거고요. 예, 외고 많고. 그다음에 이제 자사고 중에 네. 문과인데 조정도.
네. 그러면 사실은 또 아주 센 자사고가 아닌 경우는 이제 내볼 여지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강남 그러니까 학군 지역, 소위 이제 학군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일반고들 또 일부 있을 수 있고 이게 근데 초기는 아주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요 전형은 뭐 제 기억에 거의 10년, 7, 8년 돼간 것 같아요. 경기고등학교에서 내신 6등급인 친구가 요거 1차 통과했거든요. 물론 이제 최종에서는 떨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거의 미달이었어요, 미달. 1차에서 3배수 가까이 뽑는데 경쟁률이 막 3.5대 1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꽤 많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연대의 작전이 성공이야. 계속 본교 해가면서 몰고 있는데 나름 성공적인. 저기는 등록금도 좀 다른가요? 연대 비싸죠. 기숙사 생활해야 되고 100% 영어로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고대 국문과랑 비교해 볼게요. 고대 국문과 계열적합형이란 걸 만들었어요. 여기 수능 최저가 없어요. 아까 일반적인 학업 수형하고 요거의 극단적 차이는 수능 최저가 없답니다. 9명을 뽑았는데 15대 1이고 연대 여기보다 확실히 세죠. 맞네요. 연대 여기는 인기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인 거고 142명이 내서 5배수 통과니까 45명 1차 통과하고 21명이 충원이 됐으니 30등까지 뽑힌 셈이고 그 모집 인원의 거의 2배 이상이죠. 그리고 그 중에 15등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3.0이고 21등이 3.7이야. 당연히 여기서는 외고 국제고 비율이 22%. 문과니까 문과로만 제한하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가 10%고 일반고랑 자공고는 17%야. 그래서 저기는 민간인들은 웬만하면 접근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고대나 연대나 맨 처음에 일반고 50%는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혼날까봐. 어떻게든 이걸 하고 나머지를 뽑는데 학종에서 막 뽑으려고 하니까 골치 아파. 그래서 그냥 전형을 뚝뚝 쪼갠 거야.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 완전히 일반고. 그다음에 자사고는 반반. 그리고 요런 특수 전형들, 변형 전형은 압도적으로 특목 자사 중심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반고다 그러면 여기를 지원할 때 이 구조를 머릿속에 넣고 지원해야 된다. 예전에 그 연대 고대는 외고나 뭐 강남에 좀 잘 사는 학군에 그런 애들을 좋아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계열적합이라는 그렇죠. 형태로 아까 보셨지만 노골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뭐 저는 뭐 합리적이지 뭐 일반고 자공고에서 한 60% 뽑고 자사고에서 뭐 어느 정도 뽑고 나머지 특목도 배려를 해야 돼. 그 정도인데 이제 전형별로 확실히 구분을 해놓은 거죠.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고대 계열적합이나 연대 국제형은 확실히 일반고가 노는 물은 아니다. 뭐 그런 걸 좀 알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만 보고 일반고 학생이 내신 나빠도 가나봐 이러고 덜컥 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건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 보면 고대 계열적합의 기계공학을 보니까 23명 뽑는데 11대 1이죠. 272명이 냈고 5배수니까 110 반 정도 통과한 거고요. 충원이 91이야. 그래서 떨어진 애 한 명이야. 한 명이잖아요. 저기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충원은 저 고대부터는 기계공학 서울대, 연대, 의대 다 빠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열적합의 기계공학은 한 명 빼고 다 붙은 건데 그 중에 57등이 3.6이고 80등 반올림을 안 했네. 80등이 4.2죠. 그리고 70%타일도 4.17이야. 그럼 여기 애들 아까 여기 영재고가 50%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과로만 하면은 더 많은 거잖아. 문이과 합해가지고 엄청난데요. 저거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과거 애들의 잔치였는데 그러면 여기 빠져나간 과거에 저 정도 성적되면 솔직히 어디 갈 수 있어요? 카이스트도 갈 수 있고 3등급 초반이면 서울대도 가볼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도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안 도는 데가 예를 들면 화학과야. 화학과도 솔직히 1차가 35명인데 충원이 28이라 1차 통과하면 다 된 거죠. 그래서 고대의 계열적합은
그런 특색이 있다. 수능 체조가 없고. 그리고 일단 1차 통과하면 거의 다 된다. 네, 뭐 그런 구조죠. 알겠습니다. 그런 구조여서 여기는 일반고가 내볼 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일 확률이 높다는 건 네. 염두에 두고 네. 떨어져도 너무 억울해하거나 야. 이게 수능 전에 1차가 발표되거든요. 근데 네. 멘붕에 빠지면 안 됐다. 아. 뭐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어. 이거는 전형 자체가 그런 색깔이 분명한 거다. 그러면 고대 계열 적합에 붙은 일반고 학생의 내신은 다를. 이게 내신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어. 왜냐하면 내신만 좋았어. 그러면 네. 누가 일로 오래? 바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가 네. 트랙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맞아요. 내신 좋은 애는 학교장 추천받아서 와. 학수, 예, 그렇죠. 그다음에 내신이 어느 정도 되고 비교과도 자신 있어. 일반고. 그러면 그냥 그 학업 우수형으로 네, 와. 네. 근데 여기는 정말 내가 일반고에서도 있을 수 있죠. 이제 일반적인 학업보다는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아. 막 드론에 미쳐가지고 아, 확실히 그걸 팠어. 뭔가 이야기가 있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수능에서 뭐 국어, 영어는 좀 등한시 하더라도 네. 그쪽 분은 확실히 그러니까 과거랑 견주어도 별로 꿀릴 게 없다. 네. 그러면 내볼 여지가 있는데 수능 점수나 어떤 내신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렇죠. 학생들 일반고에서도.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일반고에 내신이 1.5등급인 친구가 네. 있어. 그럼 이거 아니고 뭘 내라고 우리가 추천을 해줘야 돼요? 학교장 추천 받아서 네, 네, 그렇죠. 그쪽으로 가라고 네.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고대는 이게 점점 색깔이 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개로 나눠놨는데 네. 야 너는 일로 오지 말라고 분명히 왜 왔어? 그렇구나. 이게 야구 선수 모집줄, 네, 네. 축구 선수 모집줄, 테니스 선수 모집줄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드론을 뭐 개발했다거나 아니면 저런 고등학교들이구나. 네, 그런. 예. 그러니까 과거생이 아니고요. 네. 과거 학생과 같은 캐릭터. 그런 경우는 아, 예, 그려집니다. 네, 예. 그런 어떤 캐릭터인 학생인지. 경우는 솔직히 그냥 일반적인 학교장 추천 가면은 교장선생님한테 혼날 테고 네. 일반 학종 내자니 네, 그래도 네. 뭐 표현할 방법이 잘 없고 네. 그러니까 요걸로 가는 게 맞지만 이 트랙의 선택은 네. 특히 연대고대에서는 복잡할수록 트랙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옆에다 써두고 원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연대 이과 국제영어를 한번 네, 볼게요. 융합과학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역시 송도 캠퍼스입니다. 네. 51명 뽑는데 아, 8대 1이고 네. 2.5배수니까 128명 통과해서 네. 14명이 추합이니까 65등까지 된 거예요. 네. 그 중에 33등 2.0, 오, 46등 2.1. 이건 센데요? 이거는 일반고. 과거 애들이 이걸로 영어로 수업하는데 아. 섣부르게 안 가겠죠. 네. 이거는 순수 일망. 이과는 특이한 거죠. 네. 이과 외고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일반고 경쟁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일반고의 이과 학생들 중에도 네. 가보니까 속은 애들이 있을 거야. 난 영어가 좋았는데 주변 학원이나 어른들이 그래도 먹고 살려면 이과 가야지. 그리고 갔는데 네. 가보니 여전히 난 영어가 더 좋고 이렇게 좀 문이과 융합하는 정도를 해보고 싶어. 이런 캐릭터가 분명히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지원하고 네. 영어로 100% 수업하는 거 부담 없어. 오. 이러면 이제 이 면접도 영어 제시문이 나오니까 예. 영어 인터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럼 연대 송도캠에서 4년 내내 간다라고 하면 무조건 저건 영어 수업이구나. 100% 영어 수업이에요. 4년간. 교수들도 외국인 교수들이고요. 야. 그래서 확실히 색깔이 있는 그럼 좀 전형으로. 살다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 전형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외국 있습니까? 아. 외국 학교 졸업 전형이 별도로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제가 안 넣었는데 여기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인데 일부 뭐 살다 온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일반고예요. 이걸 또 과거랑 엮으시면 안 된다. 네, 네.